제가 마땅히 이렇게 많은 말씀을 드릴 것 같지 못한 게 뭐 우리 너무 친구들이 너무 잘하고 있을 것 같고 또 아직 저도 어리고 저도 성장해 나간 단계라 그냥 저의 이야기를 조금만 들려드리고 싶긴 해요. 저 하면 이제 보통 긍정적이다라는 말을 좀 많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긍정적이에요. 저는 진짜로 긍정적이고 기분이 좋아요. 그래서 다들 물어보세요. 막 긍정적으로 사는 게 어떻게 사는 거냐, 막 너같이 긍정적일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고 하는데 사실 방법이 없어요. 기분이 좋으면 돼요. 네, 진짜요. 그래서 기분 좋고 웃고 있는 게 지금 긍정적인 상태니까 항상 웃으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거든요. 좋은 게 좋은 거니까. 네.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들께 웃으라고. 예, 그래서 제 이야기를 그냥 편하게 준비했습니다. 가르쳐 드리거나 막 그럴 생각으로 온 건 아니고요. 그냥 편히 들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저를 일단은 저를 바꿔준 그 사건이 하나 있다면 명수 형, 박명수 씨를 만난 거죠. 만난 건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고 제가 세상 밖에 나오게 된 거고 세상 밖에 나왔을 때도 저를 되게 많이 지원을 해주셨어요. 예를 들면 방송을 할 때 좀 더 재환이 모습을 끌어준다든가 아니면 뭐 예를 들면 진짜 제 토크 분량이라든가 저희 모습을 더 챙겨준다거나 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. 무도급이라 하잖아요. 보통 예 무도급 멤버가 나의 방송을 그러니까 방송을 막 꽂아주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무슨 말을 할 때 동조해 주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저에게는 행운 같은 일인지 모르겠어요. 그래서 아이유 씨도 만났고 예 그래서 예 음악도 한 번씩 작업해보고 제 음악도 나오고 많은 분들께 곡도 드리고 예능도 하게 되고 그런 것 같아요. 근데 그중에 저는 살아오면서도 명수한테 감사했던 게 어록이에요. 어록 명언 되게 많은데요. 일단 간단히 짚어보면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늦은 거다 말씀드렸었죠. 그다음에 가는 말이 고우면 얕본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. 그다음에 즐길 수 없으면 피해라. 네, 그리고 참을인이 세 번이면 호구다. 그리고 나까지 나설 필요가 전혀 없다. 네, 정말 자신의 그 쭈구리 시절을 완벽하게 나타내는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. 나는 고등학교 때 개그맨 꿈이 있었어. 근데 자신감은 없었던 것 같아 라고 말씀하셨길래 보통 이제 반에서 웃긴 친구들 보면은 되게 자신 있어요. 그리고 뭐 말하는데 뭐 거침없잖아요. 근데 명수는 그러지 못했던 거예요. 속으로 뭐 재밌는 말이 생각나는데 가슴속으로 담고 있었던 거예요. 네, 우리 친구들 중에도 그런 친구도 있지 않나요? 막 재밌는 드립이라 하잖아요. 보통 이제 드립이 막 떠오르는데 내 자신은 없어. 막 이 쳤을 때 분위기가 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. 막 이런 사람들 그냥 일단 대놓고 지르시면 돼요. 네, 그런 분위기가 되게 좋아지거든요. 어쨌든 명수 형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어렸을 때 조금 이렇게 자신 없는 시절을 겪어서 아마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나 이런 명언들이. 근데 저는 이 다음에 나왔던 게 포기하면 편하다. 요 말이 참 저에게는 감명 깊었어요. 뭐냐면 포기하면 편한 게 진짜 포기하라는 뜻은 아니고 사실은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면 편하다거든요. 저 같은 경우는 슈퍼스타 K 나갔었던 적이 있어요. 오디션 저도 역시는 이제 좀 잘 되고 싶어서 오디션에 지원을 했었고 그 결과는 좋지 못했는데 그래도 개인적인 자부심을 갖고 있는 거는 서울 오디션 슈퍼스타 K4였어요. 기가 막혀요. 로이킴 뭐 정준영 씨 엄청 유승우 뭐 이런 엄청 대스타들이 나온 그 기수였거든요. 그리고 3가 버스커 울랄라 세션이었어요. 그래가지고 4에서 역대 최다 지원자 200만 명이 지원했었고 서울 오디션만 80만 명이 와서 예, 엄청난 상황에 80만 명 중에 제 80팀 안에 들어간 거예요. 엄청 그것도 대단하다 생각했거든요. 그래서 이승철 씨 앞에 딱 가가지고 이제 노래를 불렀죠. 통편집은 됐지만 네 아쉽게도 떨어졌거든요. 근데 이승철 씨께서 이제 하던 공부나 좀 마저 하는 게 좋지 않을까. 너가 잘하는 것도 알겠지만 너의 길은 아닌 것 같아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. 그때 진짜 음악 포기해야 되나 아니면 진짜 내 길이 아닌가 약간 고민도 많이 했었고 속상하기도 했었는데 요 말이 진짜 저에게는 가장 감명 깊었던 게 내 길이 아닌가 보다. 그리고 딱 정말 마음을 접었어요. 그리고 나서 바로 명성을 만난 거의 그렇게 된 케이스라 저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슈퍼스타 K4에서 떨어져서 명수형을 만나는 거기 때문에 저에게 굉장한 사건이라 사실은 그때 마음의 짐을 제가 덜어놓지 못하고 막 그랬으면 분명히 다음번 차수도 지원하고 다다음 차수 지원하고 그럼 제 성격상 열심히 했을 것이고 언젠가 붙었을 거란 자신감이 있거든요. 근데 제 생각에는 이렇게 포기할 때 포기해주면은 좀 마음의 짐이 좀 덜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요 명언에 되게 감동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또 여러 가지 있어요. 고생 끝에 골병 든다. 예, 이런 것도 있는데요. 이제 이런 거 보면은 어린 친구들이라 사실 몰라요. 근데 이제 사실 개인적인 얘기를 하나 이제 꺼내고 싶은 게 있다면 제가 공황 장애가 있어요, 사실은. 네, 이 뭔지는 아세요 혹시 공황 장애가? 예, 뭔가 불안한 증세예요. 불안하고
스트레스 쌓이고 막 그러면 심장이 막 좀 빨리 조여 들어오고 막 이게 뛰고 막 그런 게 있는데 요 증세가 나타나기 한 1년 전쯤? 1년 전쯤이에요. 그 불안하더라고요. 뭔가 이상하게. 그리고 나서 이제 도너리 뮤직이라는 제 프로그램 한 적 있어요. 정영돈 씨랑 같이. 근데 참 공교롭게도 어 정영돈 씨께서 이제 잠정적 은퇴하시기 전에 네, 바로 전날까지 저랑 런던을 일주일 동안 갔다 오고 그 다음날 바로 네, 아쉽게도 이렇게 몸이 아프신 이유로 잠정적 은퇴를 하셨는데 그 일주일 동안 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요. 그 형돈 형님께서 저희 공황장애를 상담해 주셨어요. 일주일 내내. 괜찮니? 괜찮아, 괜찮아. 막 지금은 어떠니? 계속 일주일 내내. 근데 사실상 방송을 그만두신다고 생각을 하실 정도면 이미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심한 상태셨던 거고 병이 또는 마음의 준비도 굉장히 하셨던 상태이실 것 같은데 저는 그런 것도 모르고 그냥 형이 막 상담해주고 항상 뭐 다독여주고 그러니까 그 다음날 막상 이렇게 형이 딱 그만뒀을 때 너무 깜짝 놀랐었어요. 왜냐하면은 그 형들이 형이 해줬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었거든요. 재환아, 너 그래도 공황장애인 거 좀 다행인 거야. 그래서 "헉, 다행이요? 왜요? 되게 모순된 말이잖아요. 그래서 왜 다행이요? 물어보니까 공황장애는 착한 사람만 걸리는 병이야라고 했는데 그 말이 되게 저한테는 가슴에 남더라고요. 예, 형도 얼마나 착했을까. 예, 저도 뭐 나름 착하면 착하다 생각하고 보통 착한 분들이 잘 못 잊어요. 네. 소심하다랑은 다른 건데 착하면은 그만큼 신경 쓸 게 많아지다 보니 감정이 많아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음의 병이 좀 생기긴 하거든요. 근데 이제 형돈이가 좀 그렇게 말해주니까 되게 고맙기도 했고 막 좀 마음이 아프기도 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많이 그립거든요. 근데 이 공황장애란 병이 되게 쉬운 병이에요. 어떻게 보면은 이 학생들도 그렇고 제 주변에는 고등학생들이 스트레스가 너무 쌓여가지고 심장이 조여드는 현상 이런 걸 좀 주변에서 많이 봤거든요. 그래서 학생분들께 꼭 하고 싶은 게 혹시라도 스트레스 쌓이거나 약간 좀 무섭거나 아니면 뭐 시험이든 뭐든 간에 아니면 또는 부모님 간의 관계, 친구 간의 관계 여러 가지 생각했을 때 내가 약간 마음이 조여온다. 또는 심장이 약간이라도 가쁘게 뛴다.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? 이럴 때는 주저하지 마시고 절대 주저하지 마시고 창피한 거 아니니까 병원을 가보거나 아니면 주변 분들의 상담을 꼭 요청하시면 네, 평생 갈 병이거든요. 이게 그거를 바로 잡을 수 있어요. 그래서 혹여나 라도 그런 상황이 있으시면 꼭 이겨내시길 바랍니다. 네, 그래서 고생 끝에 골병 근다는 저의 이야기와 함께 이게 준비를 했었습니다.